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의 윤상욱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조선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선이 고려에서부터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결합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강에서는 조선이 어떤 식으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는, 조선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조선을 세운 그 두 세력들 있죠. 신진사대부와 무인 세력. 그 중에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사대부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양반들을 떠올리죠. 조선시대 양반. 양반이 뭡니까? 벼슬을 하던 조선시대의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양반이라는 계층이 굳이 말하면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신진사대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의 기득권층이었던 권문세족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립이 어떤 대립이냐? 일단 출신 성분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권문세족은 일단 대지주, 경제적으로 말하면 대지주 출신이고,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 출신입니다. 일단 땅 규모 차원에서 보면 대지주라는 것은 말이 대지주지, 우리가 말하면 뭐 몇만 미터, 몇만 평, 뭐 몇십만 평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때 이 권문세족들이 가졌던 이 고려의 땅의 규모는 고려의 땅으로 봤을 때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땅을 구분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중소지주들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이 중소지주는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인 대지주 큰 땅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 요만큼씩 가지고 있던 거예요. 좀 과장이 있지만 중소지주로 하는 게 그냥 자기 땅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정도, 그런 중소지주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필이 별로 안 좋네요. 분필도 별로 안 좋고 지우개도 하얗게 일어나고 참 강의하기 힘듭니다. 일단 경제적 기반은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있었고, 출신 성분으로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음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된 귀족들이었습니다. 중앙귀족이죠. 중앙귀족 출신이고, 이 신진사대부는 지방에서 행정관료였던 지방향리 출신입니다. 파워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우리가 흔히 정치 세력으로 보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념이 있고 그 이념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있고 그 정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도도 달리 나오고 법도 달리 나오고 그거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다른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대지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출신 성분으로는 중앙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어졌던 이 거문세족들과 이 지방 향리 출신으로 지방에 그냥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중소지주 출신의 신진사대부는 사상적으로 봐도 이념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 일단 사상적으로 봤을 때 거문세족들은 불교의 종교가 뭐죠? 다 아시다시피 불교의 종교는 고려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요. 고려의 종교는 불교이고, 자, 그 당시에 고려가 생길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불교를 신봉했고 자신들의 정치 이념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그런 사상 자체를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이 거문세족과 달리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던 이 신진사대부는 유학, 번학, 쉽게 말해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개인이 유교 경전 있죠. 사서오경, 쉽게 말해서 사서오경을 외우고 우리가 말했던 뭐 논어, 맹자 이런 책들을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했던 그런 학습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학문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신진사대부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고려 말까지는 압도적으로 거문세족이 더 우위였어요. 그러다가 거문세족이 결정적으로 몰락하는 계기가 공민왕 때 반원 정책을 피면서 친원파들로 이루어져 있던 기철, 기륜, 기주의 그 친원파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고 공민왕이 홍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인임 등 3인방이 마지막까지 권력을 잡고 있다가 정도전, 동몽주 등과 같은 그 이전까지 꾸준히 정계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과 이 권문세족들과 맞섰던 이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신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서 권문세족에 맞섰던 것입니다. 일단 정도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였는데요. 이 정도전은 그 조상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이 향리였고 지방이 향리 집안의 출신에다가 그 아버지인 정운겸 때에 이르러 정운겸이 직제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을 신봉했고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모군 2색
모곤 이색 고려 말의 대단한 유학자인데요. 모곤 이색의 제자로서 동문수학한 정도전, 백몽주, 또 남은, 조준, 이순원,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박성충 등등등 그 신흥 관료 집단을 배출한 사람이 모곤 이색의 업적이었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개혁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한국 현대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에 보면 정치 세력으로 흔히들 뭐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다, 뭐 보역 갈등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있죠. 현대사입니다. 왜 정치 세력이 중요하냐?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를 보다가 고문세족들이 나왔고, 고문세족들과 맞서서 이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고 정치적 파트너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한국 현대사 얘기를 하냐? 뭐 나중에 한국 현대사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조선 말에 가면 한국 현대사랑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현대사랑 연결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정치 세력이 이렇게 진보와 보수 세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현대의 이 흐름과 지금 그 예전에 그 조선 고려 말에 그때 흐름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과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요. 흔히 말해서 진보는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고, 보수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고, 좀 극진적이다, 좀 온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보역 갈등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보수의 개념이 조금 더 기존 것을 지키기 위한 수구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때는 좀 더 이 진보보다는 조금 더 혁명에 가까운 그런 혁신이나 그런 좀 더 급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당시와 이 당시 현대를 보자면 모든 정치 세력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고려 말이나 지금 현대사나 지금 현재 2015년이나 정치라는 것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감이 부족한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살펴보신 대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 있었고, 정몽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색의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 권문세작과 달리 불교를 신봉했던 권문세작과 달리 성리학을 신봉했다는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위어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같이 조선을 세우고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고, 정도전은 일단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그 굉장히 자신이 그동안 그 꿈꿔왔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정도전이 어떠한 일들을 했냐? 정도전은 나중에 1차, 2차 왕자연한 때 1398년 1차 왕자연한 때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되는데요. 그 전까지 1392년부터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1398년 제거될 때까지 정도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선 경국전. 우리 조선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만들어짐으로써 조선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을 세우고자 했던 역성혁명을 통해서 썩은 고려를 새로운 나라 조선으로 바꾸고자 했던 이 구체적인 계획들, 이것을 법전으로 만든 것이 조선 경국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상적인 기반이 정도전의 저서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시자변이라고. 그 이전까지 고려시대 때 권력층과 결탁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각종 국가 이권에 개입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권문세족과 같이 결탁했던 이 사상적 기반이 됐던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불은 불교할 때 이 불자죠. 불시자편. 한문은 좀 어려우니까 한문은 굳이 다 쓰지 않겠고요. 불시자편. 이 불교할 때 불자인데, 불교를 비판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정도전이 비판하면서 쓴 책이고, 경세문집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경세문집. 경제문집이죠, 경제문집. 어떤 책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요거 세 가지 업적이 있으면서 정도전이 조선을 사상적으로 승유옥불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유교의 바탕을 둔, 성리학의 바탕을 둔 민본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썩어빠진 그 당시에 불교를 비판하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서 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비롯한 배운 관료층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이 모두 다 잘 사는 중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 민본 국가라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함의를 던져주고 있고, 제가 이번 시간에 정도전과 신진사대부, 조선의 역사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논의했던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민본 국가를 세우려던 정도전의 미완의 개혁을 현재에도 이 민주주의 국가를 현재 시대에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업적들이었다. 빛나는 업적들이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신진사대부는 현재에도 큰 함의를 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깨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신진사대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핸드아웃에 올려드렸다시피 이제 조선이 성립되고 조선이 어떤 사람들이 세웠고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도전이 제거되고 새로운 집권자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 1차 왕자의 난부터 시작해서 태종이 즉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방원이 즉위하는 거죠. 이방원이 어떤 사람인지, 이방원이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3강, 제가 2강이죠. 제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